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를 만족시킵니다. 자, 이 얘기는 fx가 홀 함수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결국 y는 fx의 그래프는 원점의 대칭인 형태를 띠게 되겠죠. 양수 t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4점 t, 0, 0, 2t, 마이너스 t, 0, 0, 마이너스 2t를 꼭지점으로 하는 마름모가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함수 gt는 t 이퀄 알파와 t 이퀄 8에서 불연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알파 제곱 곱하기 f4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예요. 자, 단 알파는 0보단 크고 8보다는 작은 상수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요 마름모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축, y축 이렇게 그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시 그려볼까요? 네. 지금 x축과의 그 접점, 교점의 좌표는 t, 0이고요. y축은 0, 2t, 0,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요 마름모의 변의 기울기가 이쪽은 이제 기울기가 2가 되겠고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마름모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마름모와 이 y는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 그걸 구해야 되는데 이 fx는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홀함수입니다. 그럼 이 fx가 가질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은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잠깐 0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아니면 극대와 극소를 갖는 형태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마름모와의 교점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게 x축, y축이 있을 때 마름모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기울기 2와 기울기 마이너스 2로. 자, 이쪽을 제가 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은요. 어차피 마름모는 사방 대칭이고 이 곡선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서 교점이 하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원점의 대칭인 지점에서 또 교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걸 1, 2, 3, 4분면에서의 교점을 다 보는 게 아니라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의 교점만 본다면 그 2배가 이 전체에서의 교점 개수와 똑같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의 교점의 개수도 이제 불연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2사분면, 3사분면의 교점을 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사분면, 4사분면만 볼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t 값이 바뀌어도요. 계속해서 교점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는 어떻게 그려도 계속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GT가 불연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X축, 여기 Y축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마름모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마름모와의 교점은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여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려도 똑같겠죠. 그죠? 계속해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GT가 불연속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얘가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데 그중에 대칭의 중심이 되는 원점에서 만날 거고요. 그 다음 요거와 요거 역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만약에 요 지점을 우리가 K라고 한다면 요 지점은 마이너스 K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의 이 fx의 함수식은 x와 x 플러스 k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요거 그냥 전개해 주시면 x의 세제곱 빼기 k제곱의 x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마름모와의 교점이 몇 개일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x축 이렇게 y축 이렇게 될 텐데 예를 들어 이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이렇게 그죠? 직선들을 그려 나가면 돼요.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직선들을 여기 4사분면에서 그려 나가는데 만약에
요 x축과의 교점 있죠. x축과의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다면 2였다면 이 경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교점이 하나죠? 이쪽으로는 교점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는 교점이 안 생기죠. 이때도 이쪽으로는 교점이 안 생겨요. 그래서 계속 하나가 되다가 x축과 곡선이 만나는 요 점에서도 교점은 접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얘를 넘어가게 되면 4사분면에서는 교점이 안 나오지만 1사분면에서 교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계속 하나 해서 교점의 개수에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이런 경우 GT가 뭐가 될 수 없어요. 불연속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느 때도 그렇게 되느냐? 만약에 요 X축과의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교점의 개수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쪽에서 이제 교점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교점의 개수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GT가 불연속이 될 수 없구나. 그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GT가 불연속이 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이 곡선 있죠. y는 fx 곡선과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에서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2보다 큰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길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은 안 그린 이유는 이쪽은 안 볼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2인 마름모의 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교점이 하나였다가 여기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제 교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두 개가 되고 이쪽에서도 교점은 더 이상 안 나오죠. 그랬다가 얘가 조금 더 옆으로 오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교점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가 됐다가 요 위쪽에서도 이제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점이 세 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얘가 정확하게 여기에 이제 접할 때가 있겠죠. 여기가 딱 접할 때 교점이 하나가 되고 요 위에서 다시 교점이 하나가 더 생겨서 두 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의 변화를 보면 여기서 하나였다가 요때 정확하게 X축과 곡선이 접하는 점을 요 직선이 지날 때 두 개였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됐다가 요 점에서 다시 두 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불연속이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이 마름모의 변이 요 X축과 곡선의 교점을 지나갈 때 요때 하고 그 다음에 요 마름모의 변이 이 곡선에 정확하게 뭐 할 때 접할 때 요때 두 군데에서 불연속이 발생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8이 어느 쪽이냐면 바로 여기가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가 8이고 그 다음에 X축과 곡선의 교점을 지나갈 때가 T는 알파일 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 fx와 x축과의 교점이 fx가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면 k입니다. k. 그죠? 따라서 k가 그냥 누가 되는 거냐 하면 알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k제곱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알파제곱 이렇게 써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요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 t가 8일 때다 그랬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8,0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때 이 마름모의 변을 나타내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2이고 x절편이 8입니다. 그죠? 따라서 요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 하면 y는 2x 빼기 16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와 이 곡선이 뭐 한다? 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모르니까 편의상 이 좌표, x좌표를 t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가 t일 때 이 두 함수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t 세제곱 빼기 알파 제곱 t는 2t 빼기 16이다. 요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요 f의 프라임 x를 구해보시면 f의 프라임 x는 자 이거 미분하면 3x의 제곱 빼기 알파 제곱입니다. 따라서 3t의 제곱 빼기 알파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요? 요게 이제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의 제곱이 3t의 제곱 빼기 2니까 요 알파 제곱을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럼 t 세제곱 빼기 3t의 제곱 빼기 2, 그 다음 곱하기 t가 되는 거고요. 얘가 2t 빼기 16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t의 세제곱 빼기 3t의 세제곱 플러스 2t는 2t 빼기 16이 되어서 요거 2t가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거 정리해 보면 2t의 세제곱은 16이 되고 t 세제곱이 8이 되기 때문에 t가 2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t가 2니까 알파 제곱값도 한 방에 구해냅니다. 알파 제곱은 여기다 잃으면 12 빼기니까 알파 제곱은 10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알파는 0과 8 사이의 상수다 그랬으니까 양수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이 10이니까 알파는 루트 10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이 10이니까 fx는 뭐가 되냐면 fx는 x의 세제곱 빼기 10x가 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알파의 제곱 곱하기 f의 4는요. 이거 알파 구할 필요도 없었네요. 알파의 제곱은 10이니까 여기다가 10 곱하기 자, f의 4는요. f의 4는 4의 세제곱 빼기 10 곱하기 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64 빼기 40이기 때문에 2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 24가 곱해지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4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40입니다.